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뭔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이게 완벽하진 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하기 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느낌이 보이죠. 그걸 적절히 제거한 건데 오히려 더 꺼진 경우죠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.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. 오늘은 필러를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.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 눈 아래쪽, 이쪽이거든요. 눈 아래가 이제 불룩해지는 걸 본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. 좀 심한 경우에는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하시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하죠. 그걸 하시게 되거든요.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뭔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볼록했던 눈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필러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요 선 있는 데가 흔히 말하는 눈물고랑 쭉 내려가면서 인디언 밴드로 이어지는 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선과 요 애교살 있는 요 사이 요 부분이 눈밑 지방을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눈밑 지방을 잡아주는 게 이런 피부나 근육, 이런 세텀이라고 부르는 경막 이런 건데, 이게 나이가 듦에 따라 보통은 힘이 약해지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약해지면서 요 눈밑 지방이 앞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돌출이 심할 때 보통 좀 미용적으로 좀 안 좋게 느끼시죠. 뭔가 이제 눈이 부어 보인다든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시술 전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뚜렷하죠. 자, 여기가 이제 꺼져 있고 여기가 볼록해져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이런 정도 돌출이 있을 때는 보통 아까 말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저도 먼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. 이런 부분을 좀 줄이거나 여기와 이 고랑의 격차를 줄여주면은 아무래도 좀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, 간혹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술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권하긴 했는데 수술 원치 않으셔서 일단 필러로 했던 경우고, 일단 요거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를 맞췄을 때도 이게 완벽하진 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하기 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느낌이 보이죠.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보통은 요 속눈썹 요 안쪽을 절개하기 때문에 절개창이 안 보이는데, 그 안쪽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요 과하게 튀어나온 요 지방을 적절히 줄여주고, 아니면 적절히 줄인 다음에 요 지방을 요 움푹 들어가 보이는 요 고랑 있잖아요. 요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듯이 정말 재배치죠. 그래서 재배치함으로써 요 고랑과 튀어나온 눈밑 지방을 좀 부드럽게 맞추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속으로 집어넣는 듯한 결과를 내는 방식이잖아요.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집어넣는 게 너무 과해서 오히려 눈밑이 튀어나왔던 게 꺼져 보이는 형태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를 보면 요 눈물고랑 요 인대 라인이죠. 거기 기준으로 요 앞광대보다 요 눈밑 지방 원래 있었던 자리가 움푹 패여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좀 돌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제거한 건데 오히려 더 꺼진 경우죠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이용해서 요 꺼진 부위를 아래쪽 앞광대나 고랑인대 정도 높이에 맞게 적절히 부드럽게 채운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눈밑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채우는 거잖아요. 그럼 일반 눈밑 필러 하는 방법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? 이렇게 오히려 고랑 위쪽으로 꺼짐이 더 심할 때는 저는 일단은 조금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다르죠? 제가 이거를 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, 일단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,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, 보통의 아까 말씀드린 그 눈물고랑 인대 라인 이런 거거든요. 요거는 지금 고랑 인대랑 흔히 말하는 인디언 밴드라고 인대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두 줄로 돼 있기도 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두 개가 처음에는 같이 붙어 있다가 위아래로 나뉘기도 해요. 어쨌든 보통의 눈밑 필러, 적당히 눈밑 지방이 나와서 고랑 쪽이 꺼져 있을 때 거기 부드럽게 하는 경우는 요 사이에 적절히 볼륨을 넣는 거거든요. 근데 아까처럼 눈밑에 오히려 꺼짐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사이의 볼륨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요 고랑 위쪽에 직접적인 볼륨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필요해요. 근데 이 고랑 위쪽에 필러를 적절히 넣기가 어렵습니다.
네. 그래서 이 방법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고랑 위쪽에 볼륨이 좀 차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술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. 네, 이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러면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. 자, 이 사진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요 분도 요 왼쪽이 이제 시술 전 사진인데 눈밑 방제 배치를 하고 오히려 더 꺼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애교 밑에 적절한 꺼짐은 누구나 있고 오히려 필요하거든요. 여기가 오히려 플랫 아예 평평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반대편이 더 넓고 깊어요.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꽤 유명한 병원에서 했어요. 필러로 꽤 유명한 병원이고 네. 특히 이제 눈밑으로도 되게 유명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을 하셨는데 반응이 없다. 네, 효과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어려운 부위라고 생각은 하셨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시려다가 그래도 좀 더 찾아보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은 시술을 안 하고 저 반대쪽, 네, 심했던 부위만 치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술 후를 보시면 그래도 반대쪽과 좀 비슷하게 넓이가 다행히 잘 맞춰져가지고 그래도 꽤 만족해 주셨던 환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의 차이나 요령 같은 게 좀 중요한 부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의 이런 꺼짐은 좀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또 완전히 이렇게 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또 약간 애교 쪽의 모양이 변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일단 그 애교 밑에 그 부위가 유난히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이분은 정말 거기가 아예 이렇게 평평해지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애교살이 좀 작아져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용량을 넣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오른쪽에서 이 밑에 부분이 많이 좀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네. 특히 이렇게 45도 사진 보시면 뚜렷했던 애교살이 좀 많이 약해졌죠. 이런 경우는 비슷한 방법으로 하긴 한 거지만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용량을 더 넣어서 되도록 조금 더 이렇게 맞춘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양이 적절할지는 그분의 얼굴형이나 그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이하에 정하는 게 필요한 부위라고 생각합니다. 보니까 이제 필러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채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모양을 만드는 느낌? 조금 더 뭔가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. 저도 점점 하면 할수록 그냥 꺼진 데를 채우는 그런 정도가 필요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꺼진 데를 얼마나 좀 정교하게 채우거나 전반적인 꺼짐 와중에도 분명히 굴곡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꺼짐을 채우면서도 굴곡이 있던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채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꽤 중요하더라고요. 하면서 더 좀 그런데 더 관심이 가고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. 뭔가 예술의 경지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죠. 그럼 이제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꺼져 있는 눈밑을 좀 필러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? 일단 어쨌든 눈밑 지방 재배치가 바깥으로 절개선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좀 쉽게 접근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역시나 그것도 수술이고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긴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가 정말 필요한 눈일지 부터 꼭 고민을 하시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엉겹결에 하시거나 이러지는 꼭 않았으면 좋겠고 수술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제일 좋지만 혹시 지금처럼 더 페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사전에 뭐 수술하는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체험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필러나 이런 걸로 채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개선된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,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